김정은 그 환영 뭐 이런 거 시위하는 거 알죠? 예. 그게 이제 거리 행진까지 합니다. 예. 빨간 꽃 그거 있잖아요, 북한 꽃. 그거 들고 거리 행진까지 이제 드디어 이제 뭐 그러니까 그게 한 구석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활보를 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분합이라는 거예요. 네? 분합이. 분합이 불납이. 불납이. 예, 그 시골에 오면은 이제 그 이렇게 그 저 죽으라고 뭐야 그 곤충 이제 그 이렇게 타 죽으라고 이제 불 해놓으면은 다 거기 와서 타 죽잖아요. 그러니까 지 죽을 줄 모르고 이제 불만 보고 쫓아가다가 죽어. 그게 분합이에요. 예. 그 분합이들인데 그거를 우리가 그 중에서 몇 명이라도 우리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그 체증을 해가지고 고발을 해야 돼요. 아니 근데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여러 번 지적을 해도 조사를 안 해요. 아니 그러니까 경찰에 맡기지 말고 네. 우리가 그거를 조사를 우리가 그걸 해서 이 사람을 잡아달라 아니 하면은 사진이 있잖아요 여기. 예. 여기 사진 이거 사진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경찰에 하면은 경찰이 몽 따져 가지고도 범인을 찾는데 아니 얼굴도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진에. 그거 가지고 찾거든요. 네? 찾을 생각은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제 뭐 하여간 찾을 생각을 하든 안 하든 우리로서는 계속 저 사람들을 그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으로 이제 고발을 해야죠. 예. 아니 이렇게 버젓이 이렇게 할부하고 행진을 해요. 근데 그 6.25 때 이제 그 보도연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보도연맹 아시죠? 네네. 그 빨갱이 노릇하다가 이제는 대한민국을 이제 위해서 이러겠다. 그 소위 전향했다는 사람들. 네. 그 사람들을 이제 풀어줬단 말이에요. 다 보도연맹. 그러니까는 6.25 때 그 북한군이 그 6월 28일 날 11시 반에 여기가 서울을 점령을 딱 하니까는 그 사람들이 다 완장을 차고 나서가지고 애국자 집안 다 갖고 다니면서 저놈이 지주다, 저놈이 애국자다, 뭐 이래가지고 다 해서 죽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서울에서 그 짓을 연맹원들이 이제 그따운 짓을 하니까는 이제 지방에서는 보도연맹 눈에 보이는 사람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뭐 아마 몇만 명 될 거예요. 그럼요. 예. 예. 그런 것들이 저런 것들이에요. 저런 것들은 전쟁 나면요. 저 참 위험해요. 저러면 대한민국에서 전쟁 나면은 없애야 할 인간들이에요. 적이니까. 우리가 없애야 돼요. 왜 적이니까. 아마 당국에서 저 정보 당국에서 뭐 하는 사람들 정보 당국에도 뭐 애국자가 있겠죠. 예. 근데 지금 정권이 이런 거 이 정권 얼마 안 가요. 내가 볼 땐 6개월도 안 가. 6개월 안 남았어요. 6개월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그럼 내년 봄에는 그럼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게 여기 제가요 뭐 9.19 합의, 9.19 합의 그러잖아요. 9.19 군사 합의만 있는 게 아니라 9.19 군사 합의도 엄청난 일이지만은 9월 19일 날 밤에 평양에서 15,000명이 있는 환영대회 한 거, 환영한 거. 그때 이제 누나도 연설을 이제 한 거예요. 누나도 연설 근데 이제 그거를 문제인은 뭐냐 하면은 그 연설 내용에 대해서 김정은이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간섭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아니 세상에 한국의 대통령이 가는데 상대방 대통령이 그런 연설은 하지 마라 그런 연설은 하지 마라 그래요? 그 당연한 걸 놓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역시 민주주의적이고 이따오 소리를 하는 거야 문재인이가. 그러면 그 연설을 뭐 이제 40분간인가 뭐 얼마를 이제 했어요. 했는데 그 연설이 너무 기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 연설이 어떤 걸까? 뭐 나쁜 거겠지 이 정도만 이해를 하고. 이 속에 있는 그게 어떤 건지 그 실감이 잘 안 가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아주 요거 11줄인가 뭐 바로 이제 이거 굵은 글씨로 이제 써왔는데. 읽어주세요. 제가 요거를 함축해서 이제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하면은 11개 줄로 정리를 하면은 위대하신 김정은 위원장님 그리고 친애하는 평양 시민 여러분. 우리 북남은 남북이 아니야. 우리 북남은 문재인이가 이렇게 연설을 한 거예요. 북남은 이래요? 그렇지. 우리 북남은
우리 북남은 남북은 이렇게 해야 아니고 되는데, 아니고 이미 북한 사람이야. 북남은 네. 민족주의 원칙에 따라 예세를 배격하고 예세 배격이라고 하는 게 주한미군 철수 뭐 이런 거지. 그렇죠. 예세를 배격하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통일의 대업을 이룩해야 합니다. 남쪽 대통령인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예, 남쪽 대통령인 저는 이런 자주의 원칙에 따라 통일을 이룩하고자 노력해 오신 김정은 위원장님께 아낌없는 찬사를 바칩니다. 하하. 남쪽 대통령인 저 문재인은 평양의 발전상을 보고 참으로 많이 놀라고 감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님께서 기울여 주신 민족 통일의 철학에 깊은 경의를 드리며 미국이 가하는 온갖 행포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켜내신 위원장님의 불굴의 용기를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기가 막히네. 남쪽 대통령인 제가 김정은 위원장님께 종속돼 있듯이 남이라는 글자는 북이라는 글자에 종속돼 있습니다. 종속돼 있듯이. 아, 이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했다는 말이에요, 진짜? 아니, 그러니까 북남이니까. 북남이니까. 아니 진짜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니 이제 했다는 요거는 내가 이제 요약을 해서 이제 함축성 거기에 있는 뜻을 내가 뽑아낸 거예요. 예. 요대로 발언했다는 게 아니라. 예. 그 중요한 중요한 단어들은 그대로고. 북이 이끌고 남이 추종하는 패러다임 하에서 저는 김정은 위원장님의 위대하신 선도에 따라 조국 통일에 견마의 성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위대하신 선도 그건 직접 했단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능라도에서 그렇죠. 한 거예요. 그렇죠. 믿을 수가 없네. 근데 아니 여기에 이제 그 위대하다 하는 단어는 지금 제가 감이 없어요. 그러나 이 그 뜻이 그렇다 이게야.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뜻이 이렇다 이게. 이 정도로 정중하다 이게. 이 정도의 취지고. 그러니까는 그걸 한마디로 우리가 자간을 읽는다 그러잖아요. 예. 자간. 행간. 예. 행간. 행간을 읽으면은 이런 뜻이 나온다. 그거를 축약을 하려면 행간을 읽어서 축약을 해야지. 글자 그대로면 축약이 안 되잖아. 행간을 읽어서 축약을 해야지.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이고 능라도 연설이 이런 거고 9월 19일 날. 그러니까 9월 19일 날을 우리가 국민이 이제 외워야 되는 게 하나는 능라도 연설이고 다른 하나는 군사 합의예요. 그 군사 합의도 무슨 뭐 어디까지 뭐 비행 금지니 뭐 어찌니 뭐 이런 거 많이 있고 이 덕적도까지 뭐 내려왔다 뭐 그런 거 이제 많이 있지만은 그런 거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가장 쉽게 우리가 머릿속에 넣을 수 있는 거는 지금 옛날에는 그 한강다리 한강다리를 폭발을 하려고 그러면은 북한에서 전투기가 날아와야 돼요. 날아오라고 그러면은 우리 레이더에 붙잡히고 우리 방공포에 얻어맞고 그래서 100대가 뜨면은 10대가 한강교까지 오기가 힘들었어요. 응? 근데 그렇게 와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내려꺼지면서 어떤 폭탄을 투하해야 되는지 그거를 놓고 북한 조종사들이 눈만 뜨면은 그거 가지고 토론을 했다고. 그거 가지고 토론을. 근데 이젠 그 북한 조종사들이 그거 토론을 갈 필요도 없어. 그 다음에 그 어렵게 레이더 피우고 방공포 피우면서 여기까지 다리까지 비행기가 내려올 거 없어. 남한에 있는 간첩이 보단 하나만 누르면은 지금 31개의 한강 다리가 일시에 폭파돼요. 그렇도록 지금 해준 거예요. 그게 9.19 군사합의요. 9.19 군사합의 오면은 이 정도까지 한 거다. 그 이제 제가 이거를 왜 이제 아느냐 하면은
1985년에 제가 대령을 달고 국방연구원에 이제 연구 시니어 연구위원으로 이제 있었다고요. 그때 당시에 그 1983년에는 이웅평이가 비행기를 갖고 내려왔고 또 신중철이가 또 뭐 그 땅굴을 하나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둘은 이제 애국자야. 신중철이는 그동안에 2001년까지 대령으로 예편하면서 모든 그 정보사령부에 있는 모든 비밀 자료를 다 갖고 북한으로 갔어요. 2001년도 김대중 시대에. 근데 그 이웅평, 신중철이도 3일간을 제가 빌렸어. 이웅평도 3일간을 빌렸어. 1985년도에. 그래서 제가 이웅평이 보고 야 북한 조종사들은 하루에 어떻게 하면서 생활하느냐 하루를 어떻게 보내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선생님 한강다리가 몇 개인지 아세요? 모르는데 11개나 그거 되나? 폭파하는 연습만 하고 시뮬레이션만 11개나 연구했다고. 되나? 그러네. 17개예요. 어?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거 자꾸 깨면은 그거 이제 간첩이 그걸 이제 콘크리트를 조각을 내 가지고서 이제 비닐에 담아 가지고서 이제 북한으로 보내면 북한의 이제 과학자가 그거를 콘크리트 강도를 이제 해 가지고 이 조종사들한테 준다. 조종사한테 주면은 그 강도 그런 강도의 이런 두께를 이거를 그 폭파시키려고 그러면은 어느 중량급의 파괴력의 폭탄을 써야 된다. 이런 거 가지고 막 토의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그 얘기를 1985년도에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한강하구에 복까지 마지막 복까지 몇백억 들여서 했을 마지막 복까지 다 뜯어주잖아요. 다 열었죠. 그리고 수로를 다 수로를 양쪽에서 다 개척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수중 길 있잖아. 이 수중 수면 지도. 그거를 전부 북한에다 남겨줬잖아요. 그럼 그냥 오는 거예요. 그때 잠수함 타고 올 필요도 없어. 여기 한강 수심이 한 10m 정도 내야 돼요. 그러면 잠수함 시켜놓죠. 근데 잠수함 올 필요도 없이 그냥 대낮에 조그만 배 타고 오면 돼. 밤에는 누가 지키는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저 방수용 그 폭탄을 이제 거기다 장치해 놓고 그리고 이제 있다가 그건 뭐 이거 누르는 건 나만의 간첩이 누르면 돼. 그러니까 이게 이 문재인 그런 거 몰라서 이런 걸 합의를 해줬을까요? 알면서 일부러 해준 건가요? 그렇죠. 일부러 우리 대한민국을 내주려고. 그렇죠. 그렇게 밖에 해석이 더 돼요. 일부러. 그렇죠. 일부러 하지요. 그리고 일부러 철도 깔고. 이 사람들 주사파지요. 일부러 철도 깔고 도로 깔고 넘어오기 쉽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죠. 일부러. 우리를 통째로 갖다 바치려고. 그게 주사파의 신념 아니에요. 주사파라고 하는 것은 남한은 태어나서는 안 될 더러운 국가다. 빨리 북한에 흡수돼야 된다. 민족의 정통성은 북한에 있다. 북한으로 흡수 통일돼야 된다. 이게 주사파의 정신이에요. 거기에 그냥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구만요. 그렇죠. 하나하나.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저 사람들도 잘 해보려고 하다가 좀 머리가 나빠서 이렇게 경제도 망가뜨리고 뭐 안보도 망가뜨리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큰 잘못이에요. 작전에 의해서 경제도 망가뜨리고 있다. 작전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작전도 쟤네들 그 망가뜨리는 작전에도 정교한 전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은 만날 대학교 때 공부도 안 하고 머리가 아주 대학교까지 1등으로 졸업한 사람도 한 20년 그냥 다른 게 하면은 머리가 굳어. 조국 수석이 서울법대인데요. 머리가 임종석도 그래도. 근데 저 친구들은 대학교에 정만 걸었지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공부를 안 하니까 머리가 나빠. 그러니까 저 사람들 머리 가지고는 대한민국을 이렇게 정교한 방법으로 파괴할 수가 없어. 그러면 간첩이 너 이거 해 쪽지 주는 대로 오는 거예요. 북의 지령에 의해서 하나하나 지금 이렇게 돼나가고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지금 주사파 정부의 어떤 의지가 아니라 북의 지령과 북의 의지에 따라 모든 프로세스가 지금 경제도 망가뜨리고 그렇게 해야 이해가 돼. 저 머리 나쁜 사람들이 이렇게 정교하게 그거를 파괴할 수가 없어.
그다음에 이렇게 정교하게 파괴한다는데 그 세월호 있잖아요. 네. 세월호 그것도 아주 그 파괴되고 그 대량 살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도록 정교한 작전이 개입이 됐다 이게요. 즉 내 해석에는 왜 그랬느냐 하면은 연평도 전에 그 천안함 폭파 있잖아요. 네. 천안함 폭파할 때에 69일간 네. 북한이 그 연평도 이런 그 섬에 70몇 개인가 그 화집점이라고 그래. 네. 포인트 여기 사격하겠다. 그 69일 동안 사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69일 동안은 우리 함정이고 고기잡이 배고 못 나가. 근데 고기잡이 배가 많이 나가면 잠수함이 탐지가 돼. 네. 그 고깃대를 잡아야 되니까 잠수함도 잡아지지. 예. 예? 그러니까는 그 배를 못 다니게 한 거는 왜 69일 동안 못 다니게 한 이유가 뭐냐 이거. 잠수함이 다니면서 수중 정찰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내 감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69일 중에서 66일째 천안함이 폭파된 거예요. 응? 그 다음에 그 2014년 그 4.16이지. 네. 천안함이요. 네. 2014년 3월 31일 날 갑자기 북한에서 우리 이함대 사령부에 전통이 온 거예요. 오늘 여기 그 인천에 이르는 그 NLL을 따라서 17군데 사격을 한다. 다니지 마라. 배 다니지 마라. 그래서 그거 아침 10시에 그게 글이 딱 떴는데 내가 그거 글 보자마자 곧바로 내 홈페이지에 오늘 3월 30일 날 2014년 3월 31일 날 오늘 북한에서 공작하러 잠수함 온다. 대비하라. 지금 내 홈페이지 있어. 그 다음에 보름 후인 16일 날 그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는 배가 이게 거기 그 평형수를 빼면은 배가 뒤집히지. 공기가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뒤집히지. 그러고 그게 그 맹골수다든지 무슨 거기에 3등 항해사를 여자 아가씨 같은 여자를 시키고 그 선장이라는 놈은 팬티만 입고 지가 살아날 궁리를 그 전부터 하고 어린아이 나오려고 그러니까 거기 끔찍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 대량 살생에 발생할 수밖에 없도록 작전이 가해진 거야. 내가 보면 작전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그러면 지금 저 남북 군사 합의서 그렇게 지금 우리 군인들이 얘기할 때는 우리 신체 포기 각서라고 하는데 이 군사 합의서도 어떤 작전에 의해서 그렇게 1차 작전으로 그렇게 군사 합의서 해놓고 후속 무슨 일을 벌이기 위해서 했다 이런 게 볼 수 있나요? 그게 그 세월호는 네. 박근혜를 도태시키기 위해서 북한이 공작을 한 거고, 네. 그다음에 또 뭐? 남북 군사 합의 요번에 남북 군사 합의서고 그 남한 경제 망가뜨리는 거 이거 네. 모두가 다 대한민국을 파괴하기 위해서 그 작전을 세운 북한의 지령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주사파가 동조하는 거. 주사파는 대한민국 없애는 게 주사파 아니에요. 그 주사파라는 의미를 우리 한국 국민들이 그냥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망치게 해가지고 북한으로 흡수시키는 게 그 사람들의 평생 소원이에요.